고난도 유형 가보겠습니다. 고난도 유형하고 또 쉴게. 알겠지?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세 번째 타임 때는 이제 수료야 조금 들어갈 거예요. 너무 많이 쉬나? 쉬지 말까? 그래. 쉬긴 해야지. 그 뒤에 다른 학원이나 뭐 또 수업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체력 비축을 좀 잘 해줘야지. 갈 때는 좀 자야 돼. 이번에는 집중해주세요. 자, 고난도 형 가고 있습니다. 50번 볼게요. AA 또 공차 펼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걸 잠깐 볼까요?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면 일일이 계산하는 거 아니고 이게 뭐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D 그쵸? 공차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런 게 지금 쭉 계속 보이죠? 몇 개나 보여요? 6개나 보이는 거지 그치? 따라서 여기 A13에다가 공차를 6개를 빼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몇 번째 항을 구하시오 라는 거랑 똑같아요? 7번째 항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 문제는 그냥 A7이 뭐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A7이 뭐냐? 자, 얘는 지금 무슨 수열해야 돼요? 등차 수열해야 돼요, 그렇죠? 자, 한번 써볼게요. 2분의 항의 수 몇 개니? n개야. 홀수 한 밖에 없잖아, 그렇지? 홀수 한 밖에 없으니까 n개고 첫 항, 끝 항. 이렇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뭘 하실 수 있어요? 등차 중앙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이용할 수 있겠죠? 얘 등차 중앙 어떻게 되니? AN 아니야? 전 가운데 값이 그치? 그렇지? 따라서 2분의 n 곱하기 AN은 4n 제곱 마이너스 3n 따라서 AN은 뭐가 되는 거예요? 8n 마이너스 6 7 집어넣으면 등차 중앙을 안 썼구나. 2배를 안 했네 여기. 이 AN이지, 그치? 그래서 그냥 4를 쓰지. 그래서 AN은 뭐가 되는 거예요? 4n 마이너스 4. 그럼 A7 구하시겠죠? 그래서 25가 되는 걸 확인하시겠습니다. 끝. 등차 중앙 같은 차수열의 합공식의 53번 보겠습니다. A에는 등차 수열이고 B1부터 B10의 곱이 8이다. 공차를 구하시오. 얘는 홀수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짝수 번째에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걸 쭉 다 곱해주잖아. 그러면 지금 곱하기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밑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밑이 지금 얘는 2고요. 얘는 밑이 2분의 1이니까 밑을 2로 맞출게. 이제는 2에 마이너스 다음까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한번 이 위에 있는 두 식을 한번 곱해볼게요. 어차피 곱하기로 들어갈 거 아니야? 곱해봅시다. 홀수부터 시작해서 연속해서 두 개 곱해봅시다.
그럼 위치 2로 지금 맞춰졌으니까 지수끼리 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더하는 거네요. 그럼 여기 A2에서 A1을 뺄 거고 A4에서도 A4를 뺄 거니까 계속 뭐가 나오는 거야? 공차 D가 계속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각각 하는 K개씩 있죠? 그러면 공차 몇 개? K개가 이렇게 더하면 나온다. 그래서 몇 K? 그러면 결국엔 여기 있는 걸 연속된 두 수열의 곱, 홀수부터 시작하는 연속된 두 수열의 곱으로 계속 묶어 나가면 계속 어떤 걸로? 요꼴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1집어넣으면 B1, B2, 2집어넣으면 B3, B4 이거의 곱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겠어? 10까지 5개 나오죠? 그래서 1부터 5까지 집어넣은 걸 다 곱해준다. 그러면 지수 법칙 곱하기가 다 뭐로 바뀌어요? 더하기로 바뀐다. 지수끼리야.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2 집어넣은 거, 그다음 마지막 15 집어넣은 것까지. 그럼 뒤로 묶인 다음에 이런 꼴. 이게 몇이야? 2의 세제. 위치 같으니까 D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부터 5까지 하면 몇이? 15? 15분의 3이니까 그러면 5분의 1로 공차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54번. A는 분차 수열이다. 가족과 연속된 세 수열의 합이 150%.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나족 얘는 뭐야? n번째 항부터 역수분을 3개에서 더하기 96이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앞에서부터 3개 더한 거기엔 뒤에서부터 3개 더한 거니까 아까 2개씩 더하면 기억나요? 앞에 2개, 뒤에 2개. 그 문제랑 똑같은 거야. 3개로 바뀐 게 뿐이야. 그럼 얘는 첫 항과 끝 항의 곱이 미안해 다시 할게. 첫 항과 끝 항의 합이 몇 개 나오는 거죠? 3개가 똑같이 나오는 거지. 이거 2개 더하거나 이거 2개 더하거나 이거 2개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조건과 가조건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A1과 AM의 합이 몇 개? 똑같은 게 3개. 255. 따라서 첫 번째 항과 끝항의 합은 8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됐죠? 거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나조건 A1부터 AM까지 합이 420. 따라서 2분의 항의 수. 첫 항, 끝항 합이 420. 첫 항, 끝항 합이 문제에서 몇이라고? 82. 그럼 M은 몇이야? 11수밖에 없겠네. 이때 뭘 구하냐? H. 구할 수가 뭐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그쵸? 여기 10 집어넣으면 아닌가?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A2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이거 이용해서는 A9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등차구하고 첫 번째 탁구 하잖아. 그쵸? 자, 얘는 등차지만 어떻게 돼요? 3A2가 150. 따라서 A2가 53으로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얘는 9집어넣으면 8, 9, 10이지. 3A9가 96. 따라서 A9는 32인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럼 항 2개 알고 있으면 11번째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차 구한 다음에 공차 여기다 2개 더하면 되나요? A12니까. 그치? 알아서 55번 볼게요. 5번. 주기를 바꿔요. 55번 보겠습니다. 등차. 가족과 추론 문제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K. 뭐 이렇게 나왔지만 뭐 최소값 K라고 생각하면 돼. K의 최소값. K의 최소값에 K 대해서 SK가 100개. 오케이. 그다음에 나조건.
그때 A2의 값을 구하라. 위에 보면 이렇게 합으로 돼 있지만 합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이항해 주세요. 이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그럼 K 플러스 1번째 항에서 K번째 항까지 항을 빼는 거니까 K 플러스 1번째 항만 남는 거지? 그치? 그럼 다시 해보면 A, K 플러스 1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한다는 거네. 자연수 K, 가장 작은 자연수 K, 음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K 플러스 1번째 항부터 음수가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럼 K번째 항까지는 뭐였다는 거예요? 양수였다는 거죠. 다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에 대한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AK까지는 양수였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는 다시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지금 뭐야? 이 SK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가 되는 거죠? 이 등차수열해야 돼?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필요한 거야 지금. 자, 이때 지금 A8과 A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식을 보는 그 값을 보는 게 아니라 부호를 보는 거야. A5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5라는 음수를 곱했는데 A8이 됐죠. 그럼 이 말은 A5랑 A8은 부호가 어떤 거야? 다르다는 뜻이지. 방금 말했잖아. SK가 양수고, 다시 할게요. AK가 양수고 AK 플러스 음수면 얘는 원래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등차수열이라는 거지. 공차가 음수라는 거야. 그러면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A5가 먼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양수고 A8이 음수로 바뀐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으세요? 값이 어떻게 되나 줄어든다 했으니까. 값이 줄어들어야 돼. 맞지? 그럼 부호는 정해져 있어. 얘는 음수고 얘가 양수. 반대로 말하네. 얘가 양수고 줄어든다 했는데 얘가 음수고. 그러면 얘가 지금 양수라고 지금 한 거죠. 근데 우리 세 개의 곱이 음수면 음수 개수 몇 개예요? 한 개 아니면 세 개. 근데 이미 하나가 양수네요. 음수 몇 개 나와야 돼요?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럼 둘 중에 뭐만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치.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 이거 바뀌는 순간 보이시죠? 얘에서 얘로 바뀝니다. 부호가 양수, 음수. 그럼 K가 몇이 나올까? 6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흐름 알겠어요? 이 흐름으로 S6이 100이다. S6이 100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식을 해서 총 2개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 식 2개. 그죠? 식 2개랑 첫 번째 항과 문자 2개이기 때문에 연립한 무조건 A1이랑 KT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아까 그래도 뭐로 할까? 얘부터 쓰자니까. S 따라서 S6은 2분의 항의 수. 첫 항, 끝항이 102 약분. 그래서 A1 더하기 A6이 102가 되죠. 아니네, 34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얘도 쓸 수 있죠? 네. 양변에 4번 보면 4A8은 마이너스 5A9. 뭐로 해줄까? 뭘 구하래 마지막에? A2를 구하래. 그럼 다 A2로 표현해버릴까? 어떠냐? 괜찮지 않나? 어차피 A2로 표현해. 가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얘랑 얘 식을 둘 다 A2랑 공차에 대한 식을 바꿔봐. 우리는 어차피 A2를 구하는 거야. 자, A2로 가볼게요. A2. 미안해, 속도를 빠졌어. 자, 그러면 이 식부터 볼게. A2 갑니다. 첫 번째 식 끝. 두 번째 얘도 A2로 갑니다. 그럼 식 몇 개? 2개. 문자 몇 개? 2개. 끝. 됐죠? 그럼 A2에 대해서 식
무조건 구할 수 있죠? 없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바로 다음 문제 56번. 꽤 자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함수 공차가 마이너스 D. 특이하죠? 공차를 마이너스 D인데 그 다음에 등차 수열 AM 플러스 1 AM 플러스 K가 몇이다? 0이다. 지난번에 말했어. 등차 수열에서 합이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라는 건 뭐만 판단하면 된다고? 첫 항과 끝 항의 합이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공식 자체가 그러잖아, 그치? 2분의 항의 수, 첫 항 더하기 끝 항.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뭐냐? 정리. 그럼 첫 번째 항 30 n-1t 다시 30 n-1t 끝. 그럼 60은 넘겨요. 2로 묶이고 2m 아니야? 2m 플러스 k가 되는가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아니에요. m과 k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D의 개수를 구하라. m이랑 k가 자연수. 아니지. 2가 빠져 2 빼기였죠. 이렇게. 자, 이러면 얘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를 다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이거 이 문제는 막 풀면 안 되고요. 범위 설정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m에다가 최소값도 집어넣고 k도 최소값 한번 집어넣을게요. 자, m에다가 한번 1 집어넣고 k도 1 집어넣을게요. 이 값이 무엇으로 나와요? 딱 1이 나오는 거 확인되나요? 그치? 그럼 다시 그냥 m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 요 값이 그냥 0이 되어버리니까 k라는 자연수 부분인 거야. 그럼 결국에 이 밑줄 친 부분은 모든 자연수 k, 모든 자연수를 다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이 문제 풀 때는 어느 부분, 요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범위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살펴봤어. 그래서 얘는 뭐야? 모든 자연수 값을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60의 양의 약수를 여기서 죄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이 D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60의 양의 약수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따라서 D는 60의 양의 약수다. 자, 가끔 보면 요거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2 이상, 3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펴봐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문제를 풀 때 그 부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럼 60의 양의 약수 몇 개죠? 12개죠, 12개. 다음 59번 보겠습니다. 세 개만 더 보셨다 할게요. 세 개만 더. 59번. 뭐야? 이런 유형 잘 안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유형 잘 모르겠는데 구분이 못 풀더라고요. 표현을 잘 봐야 돼요. 문제에서 가족권 보면 일반항은 홀수항에 대한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합에 대한 일반항도 홀수항 번째 합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럼 우리는 A14를 표현할 때도 홀수에 대한 홀수 번째에 해당하는 일반항과 홀수항까지 합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렇게만. 그래서 얘는 공차가 3이 등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공비가 2인 공비 수열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A14 표현. 합으로 일단 표현해볼까요? 500이 뭐로 표현할 수 있어? A14? S14에서 S14. 오케이.
그러면 얘는 건드리면 돼?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홀수를 표현하는 건 더 이상 건들 필요 없어. 그럼 이제 어느 부분? 요 부분 건드려줘야 돼. 우리 S14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S14 뭐에서 못 뺀 거야 얘는? S15에서 A15를 뺀 걸로 표현되는 거지. 홀수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얘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이거 계산 이제 해줄 수 있잖아. 다 나와 있어. 자, S15. 자, 그럼 요거에다가 몇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몇 집어넣는데? 8 집어넣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이 공비수열에서 몇 번째 항? 8번째 항 구하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1 곱하기 2의 7제곱 빼기. 자, A15는 여기다 8 집어넣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이 8번째 항에 등차수 그 일반항 구하는 거지? 그래서 1 더하기 7D 빼기 얘는 뭐야? 7 집어넣는 거죠? 그럼 7번째 항 구하는 거지? 그래서 1 곱하기 2의 6제 끝. 128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64 128 마이너스 86 그래서 82 아 42 뭐야 빼기를 틀렸어요. 42 잘못했네. 다음 볼게요. 61번 BN의 모든 항이 AN의 항이 되도록 얘가 얘 다 포함이 된다 하는 1보다 큰 자연수의 항을 구한다. 1보다 큰. 자, 그럼 결국에는 이 BN에 들어있는 몇 번째 항과 AN에 들어있는 몇 번째 항이 하나씩 무조건 매칭이 된다는 거지. 근데 몇 번째 항과 몇 번째 항이 같은지 모르니까 선생님 그냥 얘는 n번째야, 얘는 그냥 n번째 할게. 괜찮을까요? 우리 생각할게. 그럼 bn에 대한 일반항 6 곱하기 p의 n-1번째야. 이거랑 다시 a에 대한 일반항 얘다가 n 집어넣을게요. 그냥 6 더하기 p의 n-. 그래서 얘는 이 bn에 대한 n번째야. 얘는 AN에 대한 n번째야. 왜냐면 그 어느 순간에 같은지 모르니까 그걸 일반항으로 줄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문자로 줄 수밖에 없어. 여기도 n이면 여기도 n으로 주시면 안 돼요. 그거만 안 하시면 돼요. 알겠죠? 문자만 서로 다르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p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고 m도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 n이 뭐다라고 표현하는가, p가 뭐다라고 표현하는가, m이 뭐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거에서 앞에 두 개 P가 뭐다라고 표현하는 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얘는 거듭 제곱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으니까 묶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N은 지금 지수 쪽에 있으니까 로컬로 표현해야 되잖아. 더 귀찮아. 그럼 마지막 하나밖에 없어. M을 뭐다라고 표현하는 게 없는 거지. M 요게 단독으로 하나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일단은 양변에 6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P로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 1을 더해주면 M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따라서 M이라는 자연수는 P분의, 자 6을 묶을게. 6 묶어주고 P의 n-제곱 빼기 1 더하기 1꼴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잘 들어야 돼. 자, 우리 얘가 결과가 뭐라고 나와야 한다고?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이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크게 상관없어. 그럼 이 부분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뭐로 이 네모친 부분이 뭐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야? P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지. 맞죠? P로 나눠 떨어져야 돼. 근데 이 P는요, 이 가로친 부분을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설명 봐봐. 우리 3을 거듭 제곱한 다음에 1을 빼서 3으로 나눈다면 말이 되니? 3을 계속 곱하는 거에다가 1을 빼요. 그럼 걔는 3의 배수가 될 수 있어? 없어? 그런 건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 똑같아.
4를 계속 거듭 제곱한다면 1 빼요. 4의 배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엔 이 P라는 거는 이 거듭식 부분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1이지 않은 이상. 근데 문제에서 1은 뭐라 했어? 1 제외했잖아. 1보다 크다 했으니까. 맞지? 그래서 1보다 큰 자연수로 나누려면 P는 결국에 뭐다? 6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자, 다시. 자, 이 P라는 거는 P의 거듭 제곱 빼기를 얘를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결과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로? P를 6에 대한 걸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따라서 이거에 대한 n이 자연수이기 위해서는 P는 뭐의 6의 양의 약수일 수밖에 없다. 설명 되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P의 양의 약수 1 제외하고 썼는데 뭐야? 2, 3, 6 가져가면 11. 하나만 더하고 하나만 더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64번. 64번은 등비수에 관련된 거고요. 자,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원이 계속 외접해서 가는 경우예요. 뭐죠? 계속 원이 외접합니다. 원이 외접하면 어떤 성질이 있냐? 원의 중심,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쭉 이어주잖아요. 그러면 한직선이 있어 항상. 이거 당연히 그 합동을 통해서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증명하는 건 너무 귀찮아서 안 할게요. 어차피 합동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하다 정도 알고 있으면 너네들이 아마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 하나 3개 정도만 그려볼까? 짠짠짠.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3개 이상, 뭐 2개 이상 이렇게 접해져 있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래서 원의 중심을 이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었어. 그래서 여기 접하는 건 수선해가 되죠. 한직선 위에 있는 거야. 우리 한직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요 각이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그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탄젠트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는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말은 요 각의 크기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삼각함수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는 이 길이의 값이랑 이 길이의 값의 비가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어느 길이에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좀 더 그래도 편한 게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는 계속 일정한 거지. 맞니? 일정하지. 근데 요 길이가 왜 표시했을까? 요 길이는 뭐냐면 이 원과 이 원의 반지름이 뭐야? 합이죠. 요 길이는 뭐예요? 이 원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에 대한 거랑 차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했어요.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이제 n번째라고 하고 얘를 n 플러스 1번째라고 얘가 cn이고 cn 플러스면 요게 반지름을 rn으로 잡고 여기 반지름 rn 플러스 잡고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된다고? 따로 한번 볼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보면 여기 선생님 세타로 볼게. 요 길이가 뭐 되는 거예요? rn과 rn 플러스를 줄 수 있는 거고 요 길이는요 rn 플러스 1에서 rn 뺀 걸로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니? rn 더하기 rn 플러스 1분의 rn 플러스 1 빼기 rn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지금 이 문제 풀 땐 이렇게 한 번만 설명해주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안 돼. 이제 지금 상황만 설명을 이렇게 푼 거고 나중에 풀 때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는지를 나중에 정리해 줄 거니까. 근데 사인 세타가 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근데 귀찮지 계속 이렇게 사인 세타 쓰면. 그냥 P로 적을게. 어떤 값일 거 아니야 얘는? 그치? 어떤 값이야? 크로스에서 곱해주면 P, R, N 더하기 P, R, N 플러스 1은
Rn 플러스 1 빼기 Rn이 되고요.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자, 그러면 넘겨줘야 되잖아. 넘겨줘. 1 마이너스 P Rn 플러스 1은 뭐거든요? 1 플러스 P Rn이 되니까 따라서 Rn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P 분의 1 플러스 P에다가 Rn을 곱한 거지. 자, 볼게요. 얘도 결국엔 어떤 상수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Rn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면 Rn 플러스가 된다. 무슨 소리지? 등비수열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 원이 이렇게 계속 외접하는 꼴에 대한 각각의 반지름의 관계는 무슨 수열이 된다는 거야?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지. 됐니? 등비수열을 완성하면 돼요. 그래서 서로 외접한다.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8,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8. 그럼 8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4번 곱하면 18이 된다는 거죠? 설명이 되시죠? 오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만 원. 맞지? 그래서 8 곱하기 그래서 R1이 지금 8이고 R5가 18이래요. 그럼 우리는 R3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등비준화. 그래서 R3의 제곱은 2개 곱한 거잖아. 8 곱하기 18. 근데 만약 뭘 구하래? 반지름 거네. 그러면 얘 뭐의 제곱이니? 12의 제곱인가요? 따라서 R3은 12가 되겠습니다. 끝. 여기까지. 10분 쉬었다가 남은 시간 동안 수열해야 해볼게요. 수열하면 프린트 준비해놨기 때문에 쉬었다 하겠습니다.